봅시다, 너도. 네. 그래. 근데 이게 무슨 들어간가요? 일에 관련 소리를 잘하는 느낌이라서. 아. 자, 이번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이어서 가봅시다.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정리 하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오늘부터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내가 대충 끼고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네. 자, 두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지?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는 거지?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요. 그렇지, a분의 c라고 하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어. 그죠? 미네 맞지? 기억하지? 자, 그 다음 이번에 뭘 하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를 놓고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x축과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지. 자, 첫 번째 뭐가 있어? 2차 함수가 x축과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자, 첫 번째는 어떻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을 때지. 네. 그 다음에 x축과 한점 하나의 점에서 접할 때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야. x축과 아예 만나지 않을 때지. 네. 자, 우리가 x축과 만난다라고 하는 건 y가 0일 때의 x의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점에서 있다라는 이야기는 얘를 0이라고 했었을 때 그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지. 자,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죠? 판별식 d,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애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중근으로 만나는 경우, 즉 판별식 t가 뭐와 같으면 돼? 0하고 같으면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지. 네. 즉 판별식 t가 어떠면 돼?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던 내용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니네 기억하지? 기억하죠? 다 기억합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다시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직선, 즉 1차 함수가 갖는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직선하고 1차 함수는, 자,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 그죠? 또는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접할 수도 있죠. 또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교점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이 성질, 즉 이렇게 만들어지는 2차 함수의 실근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곧 교점의 x좌표죠. 자, 그러면 얘가 실근이 두 개가 존재하면은 요것처럼 두 점이 되는 거지. 그죠? 식을 정리를 해야 돼, 물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건 즉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야. 그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137쪽을 봅니다. 137쪽을 보자. 137쪽에 예제 4번 문제야. 자, 4번 문제를 보면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거하고 y는 x 더하기 k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서 만나는데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를 만족하고 있고요. 그때의 점 b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랬지. 자, 그러면 얘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래로 블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지? 자, 그랬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나누자고요. 근데 a의 x좌표가 뭐라고 되어 있어?
요거에 마이너스 x 좌표가 현재 마이너스 2라고 되어져 있지. 네. 그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얘하고 얘하고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가 x 플러스 k라는 걸 만족해. 그러면 좌변으로 넘어가보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마이너스 k는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x가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라고. 교점의 x좌표가 적어라는 거. 그러면 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시켜도 되는 거죠. 그러면 4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k는 0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6이야. 2를 뺐으니까 4 마이너스 k는 0이 됩니다. 그러면 k는 잠깐만, 나 지금 뭘 잘못했지. 마이너스 2를 넣었잖아. k는 잠깐만, 나 뭘 잘못 썼니? 틀린 거 없잖아. 선생님 4 마이너스 2 플러스 3인데 그죠? 자, 그러면 k는 5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5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x의 제곱 플러스 x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보죠. x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1은 0이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1인데 마이너스 2는 이미 여기서 나왔지. 그러면 b의 x좌표는 따라서 뭐가 돼야 돼?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1,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어도 돼. 아무 데다가 y좌표도 찾아야 되니까 k가 지금 현재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라는 좌표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현아, 혈레근이라는 게 뭐지? 혈레근이라는 게 뭐였죠? 허근의 부호가 반대인 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볼까? 한 방정식의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을 만족해.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지? p 마이너스 q. 그렇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혈레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또는 p 플러스 qi가 한 근이면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지? p 마이너스 q. p 마이너스 qi가 되는 거지. 얘를 우리가 혈레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얘를 활용합니다. 지금부터 예제 5번 문제를 보자. 5번을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y는 x의 제곱 ax b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3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애, 한 교점의 x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1에. 그러면 그 교점의 x좌표라는 건 뭐하고 뭐가? x의 제곱 ax b라고 하는 애가 3x 마이너스 1을 만족할 때 한 근이 뭐라는 이야기야?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지. 루트 2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혈레근 성질로 무조건 1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넘어가 보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의 x, 그 다음에 b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근이 얘야. 방금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는 거지. 자, 두 근의 합 뭐야? 2죠. 그죠?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마 a 더하기 3이 돼. 그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코 1 마이너스 2죠. 즉 마이너스 1은 a분의 c에 의해서 b 더하기 1이 되겠죠. 따라서 b는 얼마가 나와? 마 2가 나온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부터 166번 확인 체크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다 되셨습니까? 다 되셨습니까? 답은 2죠. 2. 자, 안 나온 사람? 저요. 자, 다시 찬찬히 보자. 차근차근 가봅시다.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랑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어. 자, 한 교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건 x의 제곱 ax b라고 하는 애가 2x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 요거의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란 뜻이지.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되어야 돼? 2 플러스. 그렇지. 2 플러스 루트 3이 또 다른 한 근이 되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식을 먼저 좀 정리해보자. 좌변으로 넘어가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b 더하기 1은 0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x의 제곱 마이너스에 a 더하기 2의 x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자,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봅시다. 두 근의 합이지. 네. 얼마? 4. 4는 여기서 두 근의 합은 a 더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뭐가 돼? 마 2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4 빼기 3이지. 선생님. 마이너스 2 플러스 2면 0인데. 자, 두 근의 곱은 4 빼기 3이지. 그러면 1은 b 더하기 1이 되죠. 따라서 b는 얼마? 0. 따라서 a 더하기 b는 2. 자, 한 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하고 직선이 갖는 위치 관계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으로 따질 거란 이야기야. y는 예제 6번 2x의 제곱 마 3x 더하기 1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k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위치 관계를 따지고 싶죠? 그럼 위치 관계를 따지려면 일단은 우변끼리 같다고 놓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라고 해. 그러면 2x의 제곱 마 3x 더하기 1은 x 더하기 k가 되는 거겠죠. 맞지? 자, 그럼 좌변으로 넘어가 보자. 2x의 제곱 마 4x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k는 0이 됩니다. 그러면 판별식 D를 먼저 정리해야겠지?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이 헷갈리면 그냥 판별식을 써도 상관없어. 짝수 판별식이 편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짝수 판별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짝수 판별식이라는 건 그러면 이거 반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4 마이너스 AC 2배의 1 마이너스 K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4 마이너스 2 더하기 2K가 되는 거죠. 즉 2 플러스 2K가 됩니다. 그냥 판별식 D를 써도 아무 상관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2 플러스 2K가 어떠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고. 자, 그러면 K는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두 번째. 접한다라고 하는 건 2 플러스 2K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된다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봅시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2 플러스 2K라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고로 K는 마이너보다 작다 해주시면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여기도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 68, 6, 9번을 풀어봐. 168, 169.
자, 평행하다라는 건 뭐죠? 만나.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지? 기울기. 기울기가 같아야지. 그지? 자, 지금 보면 y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고 그 다음에 y는 마 2x 더하기 3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현재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이야기지. 고로 거기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요? 평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았을 때 평행하죠. 그죠? 즉 기울기라는 이 마이너스 2가 똑같아야 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일단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가 돼서 yx 더하기 b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 직선이 이 이차함수 식에 접한다라는 이야기지. 접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같다라고 놨을 때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마 2x 더하기 b라고 일단은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좌변으로 넘어가 보자. x의 제곱 3x 4 마이너스 b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접한다라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판별식 d가 어때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d를 생각해보자. b제곱하면은 9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4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9 마이너스 16 더하기 4b는 0이야. 따라서 b는 얼마? 마 4분의 7이 나온다는 뜻이야. 알겠죠?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뜻이라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자, 169번도 한번 볼까? 169번 문제를 보면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1이야.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지. 적어도 한 점이라는 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죠? 즉 뭐야? 얘하고 같다라고 했었을 때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 이상을 만족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1은 2x 마이너스 1이라고 놔보자고요. 넘어가 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으면 m 더하기 1에 x 더하기 2가 0이 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의 근을 갖던지 또는 두 개의 근을 갖던지. 적어도 한 점이라는 건 한 점 이상이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판별식 d를 생각해 봅시다. 짝수 판별식. 반절이 m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 얘가 자, 한 점이거나 또는 두 점이려면 0 이상이 되는 거라고. 알간? 알겠니? 알겠나? 나 지금 뭘 혹시 잘못 썼나? 알겠니?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상해지. 다 안 썼구나. 내가 다 안 썼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 다 안 썼는데? 1 더하기 m의 제곱 2x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2 더하기 m의 제곱, 즉 2 더하기 m의 제곱. 그러면 여기는 2 더하기 m의 제곱. 얘가 0 이상.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제곱은 0 이상이죠. 그러면 m제곱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2m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죠. 그러면 1 넘어가면 2m은 1 이상, 따라서 m은 2분의 1 이상. 정리하십시오. 이거 짝수 판별식이 헷갈리면 그냥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도 상관없어. 알았지? 식 정리만 잘해주면 돼. 답은 똑같이 나와. 선생님 168번에 어. b 있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7이 아니라 4분의 7 아니에요? 오늘 이상하게 숫자 계산이 자꾸 틀리네 부모가. 방법은 알았잖아. 아니 숫자 계산이 나도 약해. 다시 풀다 보니까 이상한데. 오늘 수업이 하루 중에 이상하게 숫자 계산 마지막에 부호만 자꾸 이상한 짓을 해.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식 D로서 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제 하나만 풀고 들어갈게요. 140쪽을 잠깐 펴봅시다. 140쪽에 일단 여러분들 134번 연습 문제와 135번 연습 문제 두 문제를 풉시다. 아니요. 그냥 140쪽. 140쪽에 134번 문제와 135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자, 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라고 나와야지. 우리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무슨 식을 뜻하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무슨 식을 뜻해? K에 대한 항등식. 그렇지. k에 관한 항등식을 뜻하지. 우리가 항등식을 푸는 건, 자, 예를 들어서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a는 0, b도 0이면 되는 거였지. 요것처럼 푸는 겁니다. 일단은 얘가 x축과 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x축과 접하기 위한 조건이 뭐야? 판별식, 짝수 판별식. 그러면 a 더하기 k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b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a의 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k 제곱 마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b는 현재 0이란 말이야. 자, 이렇게 없애. 그럼 이제 k가 있는 애와 없는 애를 따로 묶어야지. 항등식을 풀 때는 우리가 x에 관한 항등식일 때도 x가 있는 거 따로 없는 거 따로 해가지고 개수들을 다 0이라고 만든 거잖아. 똑같아. 그러면 k가 있는 건 얘랑 얘죠. 그러면 어떻게 돼? 2a 더하기 2의 k야. 자, 나머지 것들을 한번 해볼까? a제곱 더하기 b죠. 얘가 뭐가 되면 됩니까?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되거든. 또는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지. 따라서 a 값은 얼마? 마1이 되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1이야. b는 뭐가 돼? 마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잠깐만. 답이 여기 미안하다. 마비였다. 가로. 오늘 자꾸 이상하네. sorry. b는 오늘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35번을 보자. 135번을 보면, 자, 이 차함수 y는 4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4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지. 자, 일단 봅시다. y는 4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4란 말이야. 얘랑 y는 마 2x 마 k 제곱 마 6이야. 항상 직선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차함수 얘는 이차항의 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돼.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항상 아래쪽에 있을 수 있어 없어? 항상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지. 왜냐면 이때는 얘가 밑에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만약에 접하면 항상 아래쪽에 있다라고 할 수 없죠. 왜냐면 같은 곳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만 얘가 항상 이차함수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거겠죠. 즉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어떻게 되면 된다? 안 만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지? 즉 얘하고 얘하고 안 만나면 돼. 안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야? 같다고 해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자, 무슨 이야기냐면 4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4라고 하는 얘가 마 2x 마 k 제곱 마 6이라고 나볼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자, 좌변으로 넘어가 보자. 그죠, 미네야? 4분의 1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면 k 더하기 2의 x. 맞지? 맞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4 넘어오면은 20 플러스 k의 제곱이 현재 0이죠. 맞습니까? 맞지요? 말 좀 해주시죠. 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된다고?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판별식 t를 생각해보자. 자, 얘가 b제곱, 즉 k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에 a는 4분의 1, 그 다음에 c는 20 플러스 k의 제곱이라고. 얘가 어떤 건데? 0보다 작으면 되는 거라고.
자, 식을 정리해보죠. k제곱 4k 4.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돼. 그 다음에 마 20, 마 k의 제곱이 0보다 작죠. 그러면 k제곱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4k 마 16이 0보다 작은 거니까 k는 4보다 작겠더라. 자, 정리하시죠. 우리가 좀 책에다가 메모가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133번 문제까지는 집에서 풀어오십시오. 연습 문제. 알았지? 실력업 제외하고 일단은 실력업 어차피 나중에 시험 기간에 앞에서부터 다시 또 복습할 때 풀어도 되는 부분이니까. 스물절 다 풀어요. 어허. 언제까지요? 목요일. 네. RPM은 말했지? 금요일 날까지만 풀어갖고 항상 업로드 진도 부분. 알았죠? 아, 말 안 해줬구나. RPM은 선생님이 금요일 날만 체크를 해줄 거야. 이게 매일 체크를 해주면 진도가 못 나가죠. 너무 안 나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진도 나간 부분을 RPM을 풀어가지고 오시면 내가 금요일 날 체크를 하는 식이에요. 알겠죠? 자, 다 됐습니까? 여기는 판별식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판별식이라는 녀석이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하잖아.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그게 곧 얘가 직선과 2차 함수가 갖는 위치 관계까지 적용이 되는 거지. Understand? Yes.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배우죠. 2차 함수를 배웠죠. 우리 2차 함수에서는 뭐가 존재를 하죠? 우리 2차 함수에서는 어떠한 것이 존재를 하지? 2차 함수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했던 게 뭐였어? 꼭지점이지. 그래. 자, 우리가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게 2차 함수의 표준형이죠. 그죠? 자,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또는 위로 볼록일 수도 있지. 그지? 자, a가 양수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가 양수면 자, p, q가 뭐 적당하게 요점에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 a가 양수면 아래로 이렇게 볼록으로 그려지지.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가 지금부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x는 p에서 y가 제일 낮은 값을 갖게 되어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y의 값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즉, 자, p, q를 갖는 이 함수에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최대값이 있을까 없을까? 최대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않을까요? 자, 얘는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야. 양쪽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최대값은 이때는 최대값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 자, 그럼 이번에는 a가 음수였을 때를 생각해볼까? a가 음수였을 때 생각해보자. 그러면 위로 뭐 이런 식으로 이 함수가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p, q라는 걸 생각을 해볼 건데 q라는 y값보다 큰 y값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지.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y의 최대값은 뭐밖에 없어? q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자, 따라서 이때는 x는 p에서 최대값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지. 뭘로?
양쪽으로 계속 내려갈 거란 말이야. 한도 끝도 없이. 네. 그럼 최소는 있어 없어? 없겠죠. 없어.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이 없어. 즉, 이 차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에서 y라는 좌표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는 이야기야. 자, 보자. y는 2의 x-1의 제곱 뿔 3이 있어요. 자, 얘 a의 개수가 뭐야? 양수죠. 예. 그러면 얘는 꼭지점에서 최대야 최소야? 최소겠죠. 최소가 되는 거라고. 즉 이때는 x는 1에서 최소가 얼마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3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반대로 y는 마이너스 2의 x-1의 제곱 뿔 3을 봅시다. 자, a의 개수가 현재 음수죠. 네. 그죠? 그러면 요때는 x는 1에서 뭘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얼마로? 3은 3이라고 하는 값으로 갖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지? 물론 이 경우에 최대는 없고 이 경우에 최소값은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y는 2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로 있어. 최소값 구하라. 어떻게 해주면 돼? 예수. 자,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3학년 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기억합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꿨던 거 기억합니까? 자, 어떻게 하죠? 2로 묶어봐. x의 제곱 어디까지? 2x까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뿌릴, 마일, 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2배 x 더하기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있어. 자,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1이지. 자, 이 차항의 개수는 양수네요. 따라서 이때는 x는 마 1에서 최소 값을 갖는다. 얼마로? 마 1이라는 최소값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 차함수의 꼭지점이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나 더 볼게요. 자, 분명히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최대값은 없다라고 그랬지. 최대값은 없다라고 그랬지. 자, 우리가 지금부터 범위를 제한해 볼 거야. 범위를 어떻게 제한을 할 거냐? 책에서 뭐라고 썼니? 어떤 비율로 썼니? 알파부터 베타. 자, 우리가 지금부터 x의 범위를 알파라는 값부터 베타라는 값 사이의 범위로 제한을 할 겁니다. 저 제한을 했을 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겁니다. 두 가지의 케이스를 볼 거야. 이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을 때와 꼭지점이 없을 때. 자, 알파가 예를 들어서 몇 쯤에 있다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베타를 이쯤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꼭지점이 이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존재를 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최소는 내가 아까 지금 말하는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 그러면 꼭지점이 가장 밑으로 내려와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 경우는 그냥 x는 p에서 꼭지점 최소값 얼마를 갖냐면은 q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의미야.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분명히 아까 제한이 없을 때는 최대값이 없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제한을 걸면 딱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최대가 있다. 언제? 꼭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최대값이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됐어? 무슨 말인지 됐어요? 꼭지점에서 이 경우는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에서 최소,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최대값이 되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알파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가장 낮은 건 언제야? 여기지.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건 여기고. 따라서 꼭지점에서 가장 가까울 때 x값을 갖는 경우가 최소. 꼭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여기 조금 헷갈릴 겁니다. 여기 조금 헷갈릴 거야.
y는 2x의 제곱 마 8x 더하기 5라는 걸 놓고요. 자, x는 1부터 4까지로 제한을 해봅시다. 이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차함수는 항상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꼭지점부터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꼭지점부터이네요. 자, 그럼 꼭지점부터 찾자. 어떻게? 2로 묶어. x의 제곱 마사 x 그 다음에 반절의 제곱을 더했다가 뺐다가 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2에 x-2의 제곱 마 8 마 3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돼? 무슨 말인지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x가 언제? x가 2였을 때 마 3이라고 하는 꼭지점을 갖지. 그러면서 아래로 이렇게 볼록이야. 맞죠? 자, 그런데 봐봐. x는 1부터 4까지지. 1부터 4까지죠.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이 주어진 영역 안에, 이 범위 안에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때는 x는 2에서 최소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야.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로?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자, 그러면 최대값도 구할 수 있다고? 최대값은 여기에서 이 2라는 값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최대라고. 자, 2라는 걸 기준으로 1하고 4를 봅시다. 1이 멀어요? 4가 더 멀어요? 2라는 값을 기준으로 1이 더 먼 위치에 있어? 아니면 4가 더 먼 위치에 있어? 4가 더 먼 위치에 있지. 그러니까 x는 4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 4 집어넣어. 그러면 8 빼기 3이니까 5라는 값을 갖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야.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의 x좌표에서 y좌표의 최대값을 갖는 거고, 꼭지점에서 멀수록 최소가 되는 거야. 최소값을 갖는 거야. 꼭지점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꼭지점에서 가까울 때 최대, 멀 때 최소가 되는 거고. 자,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y는 내려가는 거죠. y는 마 x의 제곱 마 2x 더하기 5라는 게서, 자, 해당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자. 첫 번째, 마이너스 2부터 x가 2까지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두 번째, 0부터 x가 2라는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 일단 우린 2차 함수의 뭘 먼저 찾아라? 꼭지점을 먼저 찾아라.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5가 되죠. 맞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잘 보면 일단은 꼭지점에서 최대를 갖겠지. 이창의 계수가 음수니까. 그런데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 범위 안에 있어 없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의 이 범위 안에 존재합니까? 뭔 말인지 안 돼? 자, 다시 얘는 지금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6이면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죠? 자, 그러면 범위는 뭐부터? 마이너스 2부터 그 다음에 2까지 범위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영역은 얼마만큼이냐면 요만큼이야. 여기야. 그러면 언제 최대를 가져? 꼭지점에서 최대를 갖겠지. 네. 따라서 이때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얼마로? 6이라는 값으로.
그 다음에 언제 최소야? x가 2일 때. x가 2, 즉 마이너스 1이라는 꼭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최소값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x는 2에서 최소값이라고 어떻게 하면 돼? 2를 여기서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9, 마 3이 된다는 이야기지. 자, 두 번째 거는 x는 0 이상 2 이하의 범위야. 그러면 얘도 그림을 그려놓고 다시 마이너스 1에서 6이라는 꼭지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언제? x는 0이라는 것부터 2라고 하는 요 범위가 여기에서만 필요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 즉 y가 가질 수 있는 최대는 꼭지점이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죠? 네. 그러면 꼭지점에서 가까웠을 때가 최대값이라고. 그러면 가장 실제로도 그림으로 보면 알지만 이때가 가장 높은 위치이지. 그 다음에 이때가 가장 낮은 위치이지. 자, 따라서 x는 0에서 최대값 얼마? 5를 갖는다고. 그 다음에 x는 2에서 가장 밑에 있잖아. 그러면 2에서 최소값 얼마? 3을 갖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자, 지금부터 뭘 해보냐면 143쪽에 칸을 채워봅시다. 따로 범위가 없으면 최대 최소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돼.
다 하라고 143쪽 다 하라니까. 선생님 어. 이거 만든 제곱식으로 이거 2로 끄면 이 3이 되나요? 분수로 하면 되잖아. 오 그렇구나. 뭐지 이 바보 같은 애는? 어? 이게 편 없겠지? 항상 반절의 제곱을 더했다 뺐다 해야 돼. 그러니까 홀수로도 분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직 끝날라 멀었어. 민혜야, 왜 이렇게 화요일이 유난히 더 힘들어 보인다? 어?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그냥 그럭저럭 그리고 내가 보강을 불렀을 때보다 더 피곤해 보이면 난 보강을 부르고 싶잖아. 어? 민혜야, 네가 그렇게 왜 이렇게 뭐 5시 반에 올 때보다 더 힘들어 보이면 내가 부르고 싶잖아. 학교 갔다 와서 아. 졸업식 아직 안 했어? 금요일 날에 동암, 영생, 동암 맞잖아요? 네. 영생. 로빈 영생 맞지? 네. 그 다음에 둘은 기전 맞지? 기전. 전제하도 고등학교가 많은 게 헷갈려. 완전 해놨어. 어떤 거? 이거 맞아. 이거 완전 제곱식 다시 잘 바꿔. 완전 제곱식은 똑바로 잘 바꿔. 2로 묶고 다 해야 돼. 꾸벅꾸벅 졸더니 아까 설명해 준 문제인데 그걸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준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최대값을 빨간 거 미안해 잘못 봤어. 오늘 딱 이 페이지까지만 나갈 거거든. 여기까지요? 와. 왜냐고? 앞에 연습 문제 풀어야 돼서. 이거요? 아마 이번 주면 2차 함수가 끝날 거야. 어려워. 자, 지금부터 니네들 미친 듯이 공부 안 해오면 진짜 힘들다. 갈수록 더. 자, 죽기 살기로 해와야 돼. 그렇게 해도 힘든 단원이 시작되는 거야. 2차 함수요? 2차 함수. 2차 함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지금부터 솔직히 오늘도 이거 범위 찾는 거대로 하려면 힘들지. 솔직히 쉽지 않잖아 지금. 근데 이걸 넘는 단원들이 계속 앞으로 계속 휘몰아친단 말이야. 그럼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데요? 제일 어려운 데요? 그냥 다 어려워. 그리고 쌤 생각할 땐 고1 거 수학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네? 고1 1학기 수학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네, 체감상 그런 거 같아요. 나중에 니네들이 수학 원 해보잖아? 또 할만하다. 참 신기해. 그래요? 자, 같이 한번 보자. 몇 번을 보냐면 173번을 한번 봅시다. 몇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173번에 세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아니,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걸 풀어드릴게요. 네 번째 거를. 자, 3에 x-1의 제곱을 3이야. 자, 1부터 x가 말부터 2까지 범위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1,3이야. 그죠? 아직은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고 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죠.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꼭지점에서 무조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고. 즉 x는 1에서 최소 값을 갖는다고. 얼마로? 3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는다고. 그 다음에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즉 x는 마이너스 1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때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제곱 4, 3, 12, 15 이렇게 됩니다. 네. 와, 나 오늘도 수업 열심히 했어. 분필 몇 개째야? 자, 네 번째. 네 번째. y는 마사 x의 제곱 4x 3이야. y1부터 x가 3까지의 범위 안에서. 알겠죠? 자, 그러면 꼭지점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4로 x1까지 또 봅시다. 그럼 이거 반절이 2분의 1이지. 그죠? 그럼 제곱하면은 4분의 1, 마 4분의 1을 3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안 된 사람? 없죠? 그러면 마 4에 x-2분의 1 전체 제곱 뿔 4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꼭 이렇게 밀어보려는데 2분의 1에서 최대값 4를 갖죠. 근데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그러면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래서 x는 2분의 1에서 쌤은 지금부터 최대값은 그냥 대문자 m으로 쓸게요. 자, 최대값 4를 갖는다는 의미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최소는? 자, 최소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야. 꼭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야. 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때? 똑같지? 네. 똑같지? 네.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넣어도 상관없다고. 아, x가 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 답은 똑같이 나와. 오케이? 그러면 값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마사 뿔 3에 의해서
마 5 이렇게. 응? 마 5가 아니네. 내가 저걸 잘못 썼다. 마 20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알겠죠? 이제 그거는 값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 자, 지금부터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겁니다. 자, 앞쪽에 아까 직선 위치관계 연습 문제 있죠? 그거 푸시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나갈 거야.